네, 창작의 시간 두 번째입니다. 제목은 꽃에 말해봐. 아침 햇살이 유리 온실의 지붕을 미끄러졌다. 물방울들이 주르륵 흘러내리며 반짝였고 온실 앞 하단에는 색색의 라런큘러스가 만개했다. 입구 옆 나무 표지판에는 굵은 붓질로 쓰인 문장이 매달려 있었다. 꽃을 꺾지 마세요. 느낌표가 두 개였다. 더 굵은 선으로 밑줄도 그어져 있었다. 나는 그 글자를 한참 쳐다보다가 옆에서 표지판을 올려다 보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았다. 내 아이 윤재였다. 8살. 앞니가 한쪽 비어 있어서 웃을 때마다 공기가 새는 소리가 났다. 오전에 학교에 행사가 있어 오후에 학교에 가기로 한 아들과 집 근처 식물원에 왔다. 아이가 워낙 꽃을 좋아해서 말이다. 아빠, 꽃을 꺾으면 왜 안 돼? 윤재가 물었다. 나는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대답을 삼켰다. 안 되니까 안 돼.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멈췄다. 그러고는 표지판의 흔들리는 그림자 사이로 뚫고 들어오는 햇빛을 가만히 보았다. 저 문장은 정말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 음, 꽃도 살아있잖아. 누군가의 집이기도 하고, 내가 말했다. 벌도 오고 바람도 쉬어가고, 우리가 보고 좋으라고 심어 놓은 거니까. 같이 오래 보자고 적어둔 거 아닐까? 윤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살며시 두 손을 모아 꽃송이 가까이 가져갔다. 손바닥과 꽃 사이 머뭇거리는 공기가 생겼다. 윤재는 그 공기를 맞듯이 코끝을 들이밀었다. 그러면 만지는 건 안 돼? 아이가 물었다. 만지기 전에 물어보는 건 어때? 내가 웃었다. 꽃한테. 꽃이 대답해? 윤재가 눈을 크게 떴다. 대답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 근데 최소한 우리는 묻는 법을 배우는 거야. 그때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거기 손! 보안 모자를 눌러쓴 관리 아저씨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다.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목에 걸린 휘슬이 햇빛을 튕겼다. 여긴 만지면 안 돼요. 아저씨가 우리 앞에 섰다. 꽃이야 뭐야 다 비싼 거예요. 꽃을 꺾지 마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 말은 만지지도 말라는 뜻이에요. 윤재가 움찔하며 손을 뒤로 뺐다. 입술이 오므라들며 낯빛이 굳었다. 나는 아저씨를 보고 천천히 말했다. 아이가 꽃을 좋아해서요. 파손하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의도가 뭐고 규칙은 규정입니다. 규정은 규정입니다. 아저씨의 말은 단단했다. 애들이요 처음엔 만지기만 하다가 몇 번 말하면 꺾어요. 그러니까 아예 못 만지게 하는 거예요. 하지마, 안 돼. 이렇게 정확히 말을 하면 됩니다. 아저씨가 돌아서며 조심하세요. 라고 성급하게 덧붙였다. 나는 윤지의 손을 잡았다. 작은 손은 축축이 젖어 있었다. 아이는 내 눈을 피한 채 바닥만 봤다. 그 손을 더 꼭 잡았다. 괜찮아? 내가 물었다. 윤재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입술을 깨물며 햇빛 속의 먼지들을 따라 눈을 굴렸다. 나는 속으로 길게 숨을 몰아쉬었다. 금지의 말은 바람보다 빠르게 몸을 스쳐 지나간다. 그 말들은 어쩌면 아이의 피부 바깥이 아니라 안쪽을 긁는다. 나는 갑자기 내가 어렸을 때의 기억으로 빨려 들어갔다. 항상 안 돼. 였던 집 식탁에서 발을 달랑거리면 하지 마. 벽에 기대고 서 있으면 서 있지 마. 색연필을 두꺼운 종이에 눕혀 문지르면 그렇게 쓰지 마. 결국 나는 아무것도 묻지 않는 어른이 되었다. 내 아이만큼은 무엇이든 묻게 하고 싶었다. 그날 오후 초등학교에서 연락이 왔다. 담임 한수정 선생님이었다. 아버님, 오늘 급식 시간에 작은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죠? 윤재가 급식실 화분에 꽃을 꺾었다는 거예요. 아이들 몇 명이 봤다고 해서요. 그래서 제가 물었더니 윤재가 꺾은 게 아니라 떨어진 꽃을 주었다라고 하는데 아이들 말과 달라서 잠깐 상담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내 손에 쥐고 있던 볼펜이 헛돌았다. 나는 낮에 온실에 있었던 일을 떠올렸다. 혹시 그때 일이 윤재에게 보이지 않는 상처를 남긴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스쳤다. 내일 시간 내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전화를 끊고 방으로 돌아가는데 벽에 붙은 윤재의 그림들이 눈에 들어왔다. 최근 몇 달 사이 아이의 그림은 색이 줄어들었다. 하늘은 늘 보라와 오렌지였고 나무는 누런 초록이었다. 그런데 요즘은 회색 선들 사이로 얇은 검은 상자들이 늘어서 있었다. 상자마다 작은 문처럼 네모가 그려져 있었고 그 문에 X 표시가 있었다. 문마다 적힌 말도 보였다. 하지마, 안 돼, 금지. 나는 그 앞에 한동안 서 있었다. 다음날 학교 상담실에 갔다. 한수영 선생님은 정갈한 셔츠를 입고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눈가에 작은 주름이 잡혔다. 아버님, 어제 일이요. 아이들 말로는 윤재가 화분 옆에서 떨어진 꽃이야 라며 들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화분은 꽃잎이 잘 떨어지는 품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부터는 허락 없이 건드리지 말자라고 말했어요. 곧바로 윤지가 왜요?라고 묻더군요. 저는 규정이니까라고 답했는데 윤지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차오르더니 가만히 고개를 숙였어요. 나는 입술을 다물었다. 규정이니까. 그 말의 딱딱함과 안쪽의 공허가 방 안에 떠다니는 먼지처럼 빙빙 돌았다. 아버님 혹시 집에 요즘 어떤 일이 있을까요?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없어요. 다만 어제 학교 식물원에 갔었어요. 입구에 꽃을 꺾지 마라는 게시판이 있었고요. 아이가 그래도 만지면 안 되느냐고 묻는 순간 관리인 분이 꽤 강하게 제지하셨어요. 그랬군요. 한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아이들이 꽃을 꺾으면 안 되는 이유를 규정이니까로 설명하면 그 말은 아이들의 머릿속에서 물건을 건드리면 혼난다로 바뀌거든요. 그럼 아이는 결국 두 가지 반응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몰래 하거나. 선생님은 서랍에서 작은 화분 하나를 꺼냈다. 하얀 꽃 한 송이가 핀 미니 엔슈리엄이었다. 이건 상담실 아이들이 같이 돌보는 화분이에요. 물 주는 날짜를 아이들이 돌아가며 정하는데 제일 좋아하는 아이가 윤재예요. 한 번 물을 줄 때마다 꼭 꽃에 말을 걸어요. 오늘 컨디션 어때? 같은 말을요. 어제 그 사건 이후 윤재가 잠깐 상담실에 와 있었는데 화분 앞에 앉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말문이 막힌 듯 해서요. 나는 가슴이 찌릿했다. 이미 내 아이에게 붙은 투명한 금지의 끈이 길게 매듭지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날 저녁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다. 윤재는 숟가락으로 밥그릇 가장자리를 툭툭 건드렸다. 나는 기다렸다. 아이가 먼저 말하기를. 아빠, 아이가 입을 열었다. 꽃은 사람처럼 아픈가? 아플 수 있어. 내가 말했다. 꺾이면. 근데 내가 어제 잡았던 꽃은 바닥에 있었어. 아이가 얼굴을 찌푸렸다. 진짜야, 내가 그런 거 아니야. 나는 그의 눈을 보았다. 맑고 흔들렸다. 그 순간 문득 진짜야라는 아이의 말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아이는 지금 누군가에게 믿어져야 했다. 사실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였다. 아빠는 내 말을 믿어. 내가 말했다. 그리고 내가 꽃을 들고 있었던 이유를 아빠가 좀 더 듣고 싶어. 윤재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속삭였다. 그 꽃 버리기 전에 냄새 맡고 싶었어. 그리고 다시 꽂아줄 수 있는지 보고 싶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의 말이 내 안쪽에 천천히 번졌다. 그러고 보니 우리 어른들 대부분 금지는 파손을 막기 위한 기술이었지 관계를 배우게 하는 언어가 아니었다. 우리는 하지 마라고 말하지만 그 말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담겨 있지 않았다. 다음 날부터 나는 우리가 쓰는 말들을 바꾸기로 했다. 하지마 대신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말하기.
안 돼 대신 가능한 방법을 같이 찾아보자라고 말하기를. 아이에게 사과할 일이 생기면 먼저 사과하기. 나는 오래된 습관을 뜯어내듯 말을 하나하나 바꾸어 보았다. 쉽지 않았다. 반쯤 나오다가 되돌아간 말들이 축축 늘어졌다. 그럴 때마다 나는 아이에게 솔직히 말했다. 아빠가 지금도 고치는 중이야. 그러던 어느 금요일 오후 학교에서 긴급 문자 메시지가 왔다. 영영초 유리 온실 체험 수업 중 안전사고 발생, 학생 전원 대피 완료, 부상자 확인 중. 손이 떨렸다. 나는 차를 몰아 학교로 달려갔다. 정문 앞은 어수선했다. 교사들이 서둘러 학생들을 귀가시켰고 소방차 두 대가 운동장 주변을 천천히 돌았다. 유리온실 근처에는 유리 깨지는 소리가 여전히 간헐적으로 났다. 관리 직원 몇 명이 바닥을 훑고 있었다. 한수정 선생님을 발견했다. 그녀는 흙과 먼지로 덮여 있었고 머리카락 사이에 작은 잎들이 걸려 있었다. 윤재는요? 나는 숨을 몰아쉬며 물었다. 괜찮아요. 선생님이 급히 말했다. 여기 있어요. 윤재는 온실에서 조금 떨어진 벤치에 앉아 있었다. 무릎에는 작은 상처가 났고 뺨에는 유리 파편이 긁힌 듯 엷은 붉은 선이 있었다. 하지만 눈은 또렷했다. 나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 달려왔다. 나는 그를 껴안았다. 무슨 일이야? 숨이 막혔다. 스프링클러가 갑자기 터졌어. 윤재가 빠르게 말했다. 물줄기가 세 개 나오다가 천장 유리가 깨졌어. 다들 놀라서 나왔는데 지연이가 안에 안 나왔어. 선생님이 찾았는데 선반 뒤에 있었어. 지연이가 나갈 수 있는 문이 안 열렸대. 한수정 선생님이 뒤를 이었다. 온실 후면 비상문이 평소에 잘 안 쓰여서 경첩이 뻑뻑했어요. 물에 젖으니까 더 안 열렸고요. 그때 윤재가 뛰어가더니 이 문은 위에 걸쇠가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전에 온실에 와서 관리 아저씨가 걸쇠를 내리는 걸 봤대요. 그래서 위쪽을 쳐서 걸쇠를 풀고 같이 밀어서 문을 열었어요. 지연이가 나왔고요. 나는 허공을 쳐다보았다. 귀 안쪽에서 혈액이 쿵쿵거리는 소리가 났다. 윤재는 내 허리춤을 꼭 잡고 있었다. 손이 떨렸지만 그 떨림은 공포가 아니라 어떤 작고 단단한 확신에서 오는 떨림처럼 느껴졌다. 아버님, 한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사실 오늘 오전에도 관리 직원과 작은 실랑이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꽃 가까이 가는 걸 막다가 언성이 높아졌는데, 그런데 그러던 차에 이런 일이 생겼네요. 윤재가 아니었으면 그때 관리 아저씨가 우리 쪽으로 걸어왔다. 모자는 젖어 있었고 손에는 수건이 들려 있었다. 얼굴에는 미묘한 그늘이 깔려 있었다. 미안합니다. 그가 먼저 말했다. 아이한테요. 지난번에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죠.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비상문은 예전에 VIP 방문한다고 꽃 잘라다가 묶어 놓으라고. 아저씨는 어색하게 헛기침을 했다. 그러다 걸쇠를 안 올려놨던 것 같아요.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오늘 애가 그걸 알아서 참. 그는 말끝을 흐렸다. 윤재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나는 윤재 어깨를 토닥였다. 아저씨, 윤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꽃은 꺾으면 아파요. 근데 어떤 꽃은 누구에게 줘도 아픈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걸로 누군가가 웃으니까. 근데 오늘은 그 문을 열고 싶었어요. 누군가가 울지 않게 하려고요. 관리 아저씨는 한동안 입을 열지 못했다. 그러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맞아. 오늘은 문을 열어야 하는 날이었지. 그는 윤재의 머리를 쓰다듬으려다 말고 손을 내려 깍지를 끼웠다. 다음부터는 하지마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나도 물어볼게. 사건 이후 학교는 온실 운영 지침을 바꾸었다. 모든 비상문 점검을 매주 하기로 했고 아이들에게 온실에서 관찰할 수 있도록 만지는 방법을 안내하는 표지판을 붙였다. 표지판 중 하나는 윤재가 제안한 문구였다. 꽃을 꺾지 마 대신 가까이에서 바라보고 냄새 맡고 조용히 인사해 주세요.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세요. 느낌표가 사라진 그 자리에 작은 미소 모양이 그려졌다. 아이들은 그 표지판 앞에서 자주 멈춰 섰다. 어떤 아이는 꽃에 오늘 컨디션 어때? 라고 물었고 어떤 아이는 너 이름이 뭐야? 라고 속삭였다. 금지의 문장이 질문의 문장으로 바뀌는 데에는 그리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며칠 뒤 반에서 감정 일기 시간을 가졌다. 아이들은 오늘 느낀 감정을 하나씩 써서 나누었다. 학부모들도 초대받았다. 몇 명 있지는 않았다. 나는 참석했다. 윤재는 그림 한 장을 들고 일어섰다. 종이 위에는 온실이 그려져 있었다. 유리 지붕과 비상문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작은 아이. 아이 옆에는 커다란 말풍선이 있었다. 그 안에 윤재의 다섯 글자를 적었다. 어떻게 할까? 이건요, 윤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가 저한테 묻는 말이에요. 누가 하지 말라고 하면 제일 먼저 이 질문을 생각해 보려고요. 어떻게 하면 모두가 괜찮을까? 어떻게 하면 안 아플까? 교실은 잠시 조용했다. 그러다 한 아이가 손을 들었다. 나도요. 엄마가 자꾸 하지 마.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볼래요. 하고는 뒤쪽의 학부모들을 바라보았다. 다른 아이가 웃으며 말했다. 우리 엄마는 그냥 일하고 하실 텐데. 교실에 웃음이 퍼졌다. 한수정 선생님이 미소를 지며 말했다. 그래요. 우리 모두 연습해요. 그냥 대신 이렇게, 금지 대신 방법, 혼냄 대신 대화로. 나는 창가에 서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한낮의 빛이 교실 바닥을 밝히고 있었다. 빛 위로 먼지들이 떠다녔다. 그 먼지 하나하나가 문장 같았다. 오래된 문장들이 풀려 새 문장이 되는 순간을 나는 보고 있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윤재가 말했다. 아빠, 우리 마당에도 표지판을 만들자. 무슨 표지판? 꽃을 꺾지 마 말고 꽃에 인사해 주세요로. 좋지. 내가 웃었다. 그리고 하나 더 쓰자. 하지마 대신 어떻게 할까라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나무 판자를 찾아 글자를 그렸다. 윤재는 형광 마커로 천천히 글자를 적었다. 손끝이 약간 떨렸지만 곧 고르게 굳었다. 글자는 둥글둥글했고 문장 끝에는 작은 하트가 달렸다. 우리는 표지판을 화단 앞에 세웠다. 바람이 지나가며 글자를 살짝 흔들었다. 봄이었고 지구가 부드럽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날 밤 윤재는 방에서 한참 동안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 나는 스탠드 불빛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다. 자정 무렵 아이가 졸린 눈을 비비며 거실로 나왔다. 아빠, 아이가 그림을 내밀었다. 이번 그림엔 네모난 상자들이 없었다. 회색 선 대신 둥근 선들이 많았다. 꽃, 창문, 문, 아이들의 얼굴, 그리고 하늘 한가운데 작은 말풍선이 별처럼 떠 있었다. 안 돼라고 말하는 대신 어떻게 하면 되지? 라고 물어봐 주세요. 나는 그 문장을 천천히 소리내어 읽었다. 그리고 아이를 끌어안았다. 며칠 뒤 온실은 다시 문을 열었다. 입구의 표지판은 그대로였다. 꽃을 꺾지 마. 굵고 검은 글자. 하지만 그 옆에 작은 판자 하나가 더 붙어 있었다. 한수영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 만들었다고 했다. 꽃을 꺾지 마 대신 설명하는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우리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나는 그 표지판을 보며 웃었다. 그 순간 관리 아저씨가 다가왔다. 그는 모자를 벗고 머리를 긁적였다. 저기 아버님,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예전에 제가 쓴 보고서에 학생 관리 강화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말을 지웠어요. 대신 학생과 함께 운영으로 바꿨습니다. 애들한테도 배울 게 많네요. 맞아요. 내가 대답했다. 아이들이 꽃에 인사하는 걸 보려고 온 것 같아요. 오늘은 윤재가 내 앞 옆에서 손을 흔들었다. 아저씨, 우리 표지판 하나 더 만들래요? 문을 잠그지 마 대신 열어두는 방법을 함께 배우자. 이렇게요. 아저씨가 멋쩍게 웃었다. 좋지. 대신 문을 열 때는 안전하게 그건 약속. 아이와 어른 사이에 작고 단단한 약속이 오갔다. 금지의 언어로 굳어진 문을 여는 열쇠는 생각보다 가까이 있었다. 어떻게? 그 단어는 하나면 충분했다.
봄은 어느새 여름으로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잎사귀들의 녹색은 더 깊어졌다. 우리는 온실 안으로 들어갔다. 안은 약간 후끈했고 흙냄새가 났다. 윤재는 꽃 앞에서 멈춰 섰다. 그리고 두 손을 모아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온실의 공기가 살짝 떨리는 것이 느껴졌다. 아이의 인사는 꽃에 닿았고 또 우리에게 닿았다. 금지 대신 인사, 명령 대신 질문, 겁 대신 방법. 나는 그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물결을 만들 수 있는지 아는 사람이 되어 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은 구름 없이 맑았다. 라디오에서는 새 앨범의 첫 곡이 흘러나왔다. 가수의 목소리는 곱고 곡의 가사는 단순했다. 반복되는 후렴은 이런 말이었다. 멈추지 말고 묻고 또 물어. 나는 미소를 지었다. 윤재가 창밖을 보며 물었다. 아빠, 내일은 뭘 물어볼까? 글쎄, 내가 대답했다. 내일 만나게 될 것들에게 다 물어보자. 꽃에, 나무에, 친구에게,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어떻게 할까? 윤재가 속삭였다. 응, 어떻게 할까? 나는 창을 조금 열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쳐 지나갔다. 세상은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마라는 벽은 물음표 하나로 문이 되는 방법이었다. 우리는 그 문을 통과했고 앞으로도 수없이 통과할 것이다. 윤재의 손이 내 손을 찾았다. 나는 그 손을 꽉 잡았다. 그리고 속으로 천천히 되뇌었다. 꽃을 꺾지 마 대신 마음을 꺾지 마. 금지의 문장 하나를 바꾸면 아이의 하루가 바뀐다. 아이의 하루가 바뀌면 어른의 세계도 바뀐다. 그날 온실의 유리 지붕 위로 하얀 구름이 지나갔다. 그 그림자가 한순간 우리를 덮었다가 곧 사라졌다. 빛이 다시 쏟아졌다. 우리는 천천히 걸었다. 질문들을 주머니에 넣은 채로. 다음 문 앞에서 또 물어보기 위해. 끝. 2025년 9월 15일 오후 3시 18분에 양평에 있는 단성리 서재에서 어른들을 위한 동화이며 아이들을 위한 재미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